계속 보겠습니다. 예. 바뀐 내용이 많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아요? 네? 네? 적은 것 같아? 음. 그래도 뭐 전면 개정된 건 아니니까. 예. 제가 시험 볼 때 전면 개정이 됐어요. 다 공부했는데 갑자기 바뀐 거야, 1월에. 그래서 전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책이 없었거든. 책이 없고 내용도 확 바뀌었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책을 막 만들었거든요. 그냥 막 법률, 생률, 생규칙을 막 끼워 맞춰가지고 네, 이제 빨리 1월 초에 빨리 만들어가지고 저 혼자 딱 외웠죠. 그래서 제가 잘 본 거예요. 큰 변화가 있으면 난 너무 좋아. 왜냐면 빨리 대응하는 사람이 이기거든요. 변화가 없는 게 힘들어요. 거기는 레드오션이거든요. 위로가 안 되는 건지 알아요. 알지만은 그렇다. 우리 카페에다가 요 기본서뿐만이 아니라 그 뻥령집 그리고 기출문제집도 개정된 거 다 바꿔 올려놨어요. 문제 바꾸는 게 제일 어려워. 그래서 기출문제집은 좀 오래 걸렸는데 벌써 글이 올라왔더라고. 안 올려주시나요? 다 올렸어요. 이게 보시고 맞다. 그리고 이게 나오미 얘기 해야 되나? 요약집을 지금 원고를 넘겼어요. 아주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몰라.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 근데 왜냐면 길게 얘기하는 건 편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요약하는 건 더 어려워. 그래가지고 요약집을 넘기긴 했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작년에도 한다고 하다가 못하고 1년을 넘게 썼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도움이 될까 모르겠어요.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나오면 보세요. 네. 책은 좋더라고. 볼게요. 208쪽. 네. 208쪽에 요 부분, 이 표의 요 부분, 뭐 이미 알고 있는 건데, 요거는 시행규칙 개정이 된 거예요. 12월에 다 바뀐 겁니다. 12월에 요거 하나 바뀌었는데, 요거랑 조금 더 바뀌었어요. 근데, 뭐, 이미 바꿔놨죠? 예. 넘어가시고요. 그리고 225쪽에도 똑같은 거예요. 225쪽에도, 마찬가지로 요 부분이죠? 네. 2023년이 2024년으로 바뀌었어요. 이것도 신규칙 개정으로 바뀐 거고. 야, 이건 뭐 이번에 시행규칙이 또 하나 바뀌었는데 226쪽에 보면 좀 큰 것 중에 하나죠. 예, 요거 향수가 면세 기준이 60에서 100ml로 바뀌었어요. 향수만 바뀌었어요. 다른 것들은 바뀌지 않고 향수를 뿌리면 아주 100% 예뻐지는 거예요. 그죠? 향수를 뿌리면 아주 100% 예뻐지는 거예요. 100ml. 네. 그 다음에 228쪽에 보시면요. 228쪽에 제술 면세가 나오는데 그 페이지는 바꿀 게 없고 그 다음 장에 보시면은 그 23번 다음에 하나가 더 추가됐어요. 24번. 24번. 에이, 뭐 이렇게 길어. 이게 반도체 제조 설비와 관련된 물품인데 요게 더 추가됐어요. 그래서 제술 면세 대상이 하나 더 늘어났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자체가 아니라 반도체 제조 설비 운반용 카트, 반도체 제조 설비의 뭔가 측정 기록 기기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제출 면세니까 잠깐 들어왔다 나간다고 약속하면 그때는 관세를 면제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반도체 관련된 것도 들어갔다. 자, 반도체 자체가 아니라 반도체 운반 기기와 측정 기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252쪽으로 가보세요. 252쪽에 보시면은 252쪽에 위에 보면 108조에 담보 제공 및 사후 관리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있는데 그 페이지는 또 볼 게 없고 그 다음 장에 보시면은 2항에 사후 관리 방식이 있는데 거기에 이 첫 줄에 용도 세율을 정받거나 라는 부분에 적용받거나 그 사이에 이런 괄호가 들어갔어요.
바로 아까 우리 용도세율 부분에 용도세율 적용 신청을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게 여기 들어간 거예요. 용도세율 적용 신청이 생략되는 경우는 제외한대요. 제외한다 해도 밑줄. 이게 지금 무슨 얘기예요? 뭔가 사후관리 방식을 말하는데 사후관리 받는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건 뭔 뜻이냐면 용도세율 적용 신청 생략되는 건 제외한다는 건 사후관리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도세율 적용 신청 생략이라는 건요, 사후관리도 없다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외한다 해요. 제외한다. 포함한다가 아니라 제외한다 들어간 거예요. 사후관리 안 한다고요. 맞죠? 예. 여기 확인이라는 거를 이제 사후관리라고 정의를 했네요. 예. 요만큼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255쪽으로 가세요. 255쪽. 255쪽에 예, 납세 권리 부분이 시작이 되었는데, 요거 바꾸는 거구나. 참고사항에 보면 8번에 고액상 체납자가 아니라 자 등입니다. 등자가 하나 더 들어가야 돼요. 말씀드렸다시피 관세 포탈범위 더 들어갔다고 그랬죠? 네. 그리고 이 부분 보세요. 이 항에 납세 관련장을 내주는 경우, 이 부분에 2호가요 아주 짧게 관세 조사를 하는 경우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보세요. 여기에 방서통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방서통이 관세 조사라는 말은 아예 용어 정의 부분으로 가버린 거예요. 내용 같지만은 위치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방서통, 동서방 다 관세 조사인 거예요. 오히려 이 부분은 아주 간단하게 관세 조사하는 경우 이렇게 간단하게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264쪽 거기에 116조에 고액상 체납자 여기 나오는 건요, 264쪽 이 제목 자체에 등자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되고요. 상습 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 그래서 아예 1항의 제목도 뭐 제가 정호 표현 넣지 않았는데 이렇게 바꿔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명단 공개 대상이 둘이다. 하나가 아니라 둘이다. 근데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보세요. 이렇게 길게 들어가세요. 1항이. 보면 위에가 1호고 밑에가 2호인데 1호 보니까 내용이 같아요. 체납 발생부터 1년 밑줄. 1년이 지난 2억, 1년이억 이런 체납자. 그런데요, 여기 보시면 그 체납자의 경우에 명단 공개라는데 여기 끊고, 다만 어떤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있대요. 이것이 이 단서가 이 전체 마지막에 있거나 본문에 있는 게 아니라 2로 뒷부분에 있는 거예요. 이 분명히 뭐 재미회 50불 그거일 거예요. 아직 대통령령은 바뀌지 않았지만은 분명히 그럴 거고, 이제 하나 더 들어간 것이 바로 이거예요. 210조 1항, 4항, 5항과 관련된 것만 해당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 210조가요 관세 포탈제 등이고 1항, 4, 5항이 각각 이거예요. 관세 포탈제, 부정감면제, 부정환급죄, 뭔가 다 세금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포만감, 그죠? 포만감, 항상 세금 관련된 것들이 몰려다니는데 이거 세 개도 여기에 또 몰려있네요. 근데 이게 중요해요. 그런 범죄 때문에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대. 단순히 조사 단계, 의심 단계가 아니라 아예 확정이 되었대. 이런 사람들은 확정이 되면 확정이 동그라미 공개해요. 요것도 아주 어렵게 나오면요, 앞에 뒤에 말이 아니라 확정이란 말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처럼, 현재 조사 단계인 것처럼, 의심이 있는 것처럼, 우려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올 수 있다니까. 확정이 돼야지 공개하는 거죠. 예. 자로서 포탈 감면 환급받은 내구세 등의 금액,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포탈 관세액이라고 그래요. 포탈 관세액. 요것도 중요한 말이에요. 연간 동그라미.
위에 건요, 단순하게 그 체납의 규모가 체납액이 2억 원이야. 이게 뭐 1년 동안 체납한 건지 2년 동안 체납한 건지 이런 걸 묻지 않아요. 그냥 2억이면 총 체납액이 2억이면 공개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긴 연간이 들어가서 연간, 요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연간 2억 원 이상인자. 그 사람이 관세 포탈범, 공개 대상 관세 포탈범이 되는 거예요. 위에랑 조금 다른 것은 위에 거는 1년 2억인데 밑에 거는 그냥 단순하게 2억인 줄 알았더니 연간 2억이요. 그렇지? 조금 기억을 좀 하셔야 돼. 연간 2억이니까. 여기도 보니까 뭔가 공개하지 않는 예외가 뒤쪽에 답안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개 예외 대상과 이 공개 예외 대상이 따로따로 들어갈 예정이에요. 요거는 이미 있는 게 그냥 들어갈 거고 이거는 분명히 새로 들어갈 예정이에요. 네. 어쨌거나 공개 대상이 하나 더 늘어났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뒤에 말들도 다 바뀌었어요. 특별히 265쪽에 저 위에 보시면 2항에 체납액이란 말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체납액 또는 관세 포탈범의 인적사항과 포탈 관세라고 바뀌었어요. 포탈이 들어갔기 때문에 더 추가된 표현이에요. 또 조금 빨리 해도 이해를 하세요. 네. 266쪽에 역시 뭐 앞에 포탈이 들어갔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바뀌었어요. 위에 사망에도 바꿀 게 있고요. 사망에도 체납자 또는 관세 포탈범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 밑에 사항에도 역시 체납액 또는 포탈 관세액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 밑에 체납자는 역시 마찬가지로 체납자 또는 관세 포탈범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또 밑에 6항의 위임 규정에도 체납자 관세 포탈범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뭔가 관세 포탈이 들어갔다는 게 아주 티가 팍 나네요. 그죠? 네. 됐습니다. 그 271쪽에 표가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도 따라서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도요. 그냥 체납자라고 하지만 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 그리고 여기도 등의 명단 공개 그리고 명단 공개 대상이 이미 있던 거를 1번 그리고 하나를 더 쓰면서 다시 한번 외워보세요. 포탈 관세액이 연간 그죠? 연간 2억 원 이상인 자 공개. 누가 공개해요? 공개하는 사람 똑같아요. 관성장이 항상 공개하는데 연간 2억 원. 연간이라는 말이 상당히 신경이 쓰이네. 연간 2억 원.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것도 기억을 해두자. 네. 그리고요. 117조 바로 앞에 신설 규정이 있는데 117조 바로 앞에 신설 규정 너무 많아가지고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목이 뭐냐면 납사 본인에 관한 관세정보의 종습 요구인데 다행인지 몰라도 구급수험생들은 이걸 안 해도 돼요. 7월부터 시행이 돼요. 7급은 봐야 되겠다. 그죠? 예. 이게 뭐냐면 본인 정보를 이용해서 업무를 처리하려는 자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 정보를 왜 전송하려고 하냐? 저쪽이 내 정보를 가지고 일을 한대. 중요한 말은 이거예요. 업무 처리. 그래서 본인, 관세사, 세무사, 뭐 이 사람들에게 자기한테 정보를 달라고 할 수도 있고 관세사, 세무사 이런 사람들한테 정보를 주라고 할 수도 있는데 왜 주라고 하냐? 일하려고. 업무 처리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보면 그 관성부를 전송하는 건 관성장이 하는데 관성장이 정보 처리 장치 이용해서 전송할 수 있도록 됐어요. 이건 뭐 관세법 전체 분위기가 지금 이렇게 정보 처리 장치 이용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또 납세자는요 전송 요구를 했다가 내 정보를 저쪽에 주세요 라고 했다가 처리할 수 있냐 없냐? 있다. 뭐 당연히 뭐 없다 그렇게 나오겠죠. 또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냐는 경우 등에는 오히려 관성장이 전송 그 요구를 거절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도 들어갔습니다. 요건 요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시면요. 295쪽에 131조 심판 청구 부분인데, 이 관세법에는요, 심판 청구, 조세 심판자에게 청구하는 심판 청구는 얘기가 별로 없어요. 관세청장에게 청구하는 심사 청구 중심이지, 조세 심판원장에게 청구하는 심판 청구 얘기는 그냥 심사 청구 얘기를 하다가 나도 준용합니다 모르고 말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심판 청구에 대해서 이 많은 것들을 준용한다고, 심사 청구 내용을 준용한다고 해놨는데, 여기 보니까 이 내용이 좀 더 늘어났어요. 보세요. 준용하는데 그 중에서 제1항, 제1호 과목 중 심사 청구와 심판 청구를 같은 날 제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게 뭐냐면요. 그 앞에 있나? 아, 여기 놓거나. 여러분 128조 있죠. 128조 잠깐 펴보세요. 128조에 보시면은 128조의 결정에 보면은 거기에 128조에 보면 첫 번째 심사 청구와 심판 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러면서 심사 청구를 각하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심사 청구와 심판 청구가 싸우면 심판 청구가 이기죠. 근데 그거는 여기 보시면은 왜 이 준용 규정에서 제외한다고 했냐면, 이거는 심사 청구, 심판 청구 얘기를 이미 다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는 준용하면 안 돼. 이게 제외한다는 게 뭔 얘기냐면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 이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미 심판 청구 얘기를 그 앞에서 128조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준용 규정에서는 빼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큰 부분이 하나가 바뀐 게 있어요. 심사 청구에 보존기간이 있거든요. 보존기간은 20일입니다. 20일. 근데 심판 청구의 보존기간은 이제 20일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으로 바뀐 거예요. 심사 청구만 20일이지 심판 청구는 20일이 아니야. 상당한 기간.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 두 군데를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됐죠? 예. 이만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보실 부분은 304쪽. 304쪽에 보시면요, 그 밑에 승객 예약자료의 요청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요. 요 페이지는 볼 게 없지만은 304쪽 그 다음 장을 보시니까 305쪽에 승객 예약자료의 제공 부분에 나오는 건데, 그 2호의 과목을 보면 마약류, 특별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근데 이하 마약류를 한다는 건 앞으로 마약이란 말을 무지하게 쓰겠다라는 얘기예요. 이 뒤쪽으로. 하여간에 마약 얘기가 엄청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네. 심지어 마약류라는 거를 정의할 정도니까 이게 얼마나 많이 쓰겠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서 308쪽. 308쪽은 뭐 조금 바뀌었는데 308쪽에는요. 이거 뭐 안 해도 될 것 같다. 근데 이 중간에 참고사항의 과태료가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추가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뒤로 밀렸는데 사망이 사항되면 됩니다. 예. 그 다음 330쪽. 330쪽에 보시면은 161조 견본품 반출. 이 부분에 이 후단이 신설이 되었어요. 원래 견본품 반출할 땐 허가 받잖아요. 견본품 반출 허가. 그런데 하나가 더 추가됐어요. 국제무역선에서 물품을 하역하기 전에. 이것도 중요한 말이네. 물건을 하역이 올리는 거야 내리는 거야. 뭐 두 개 다 되죠. 그렇죠? 네. 하역하기 전에 외국품의 일부를 견본품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아, 보세요. 여기는 지금 이 두 개 표현을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보세구역이라는 표현과 국제무역선이라는 표현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위에 거는 이미 보세구역에 들어와 있는 물품을 장치된 거를 견본품으로 반출하려면 세관장이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랬는데, 보시면 배에서 바로 하역도 하기 전에 경부품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때에도 아직 보세구역 들어가진 않았지만 배에서 바로 꺼내가지고 식약처에 가면 그때도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또한 같다. 밑줄 또한 같다는 뭐예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뒤에 문장이 나와도 맞는 말이다. 그렇죠? 국제무역선 하역하기 전에 경부품 반출 이것도 허가다. 이게. 또 331쪽에요. 뭐 그 이어지는 내용인데 331쪽에 그 앞에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도 바뀌었는데요.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만이 아니라 하나가 추가됐으니까 이것도 추가돼야 되겠네요. 또는 국제무역선에 적재되어 있는 물품.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배에 있는 물건, 배에서 창고로 아직 가지 않은 물건에 대한 검사, 이런 것들에 대한 반출, 이런 규정이 더 추가된 거예요. 저런 게 있어도 이상하게 여기진 말자. 그 다음 그 다음 장에 보시면요. 332쪽이죠. 332쪽에 여기 보시면은 보세사 부분에 5항에 있는 건데요. 물품의 반출입 상황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제1항에 따라 생략하는 절차에 대하여 기록하고 관리해야 된다. 생략하는 절차가 뭔 얘기예요? 거기 1항 보세요. 1항. 그 앞에 1항이 뭐예요? 아, 이게 뭔가 절차를 생략하는, 이 생략하는 절차가 바로 자율관리네요. 자율관리. 그쵸? 절차 생략이 이게 바로 자율관리예요. 자율관리하는 그 절차가 생략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관리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생략하는 절차, 이건 좀 말이 어색하긴 하네. 네. 그 밑에 또 332쪽에 그 같은 페이지 밑에 165조가 있는데요. 보세사 자격에서 1호가 빠졌어요. 보세사 결격사유에 1호가 빠졌다고. 그러니까 법제 175조 1호부터가 아니라 2호부터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말하자면 여기 했던 것 중에서 미피파지 볼통특징에서 미도 빠져야 돼요. 이미 법은 빠졌어요. 보세사는 개인 자격이기 때문에 법인이 들어가는 것도 이상한 점. 이게 법인도 빠졌는데 미성년자도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뜻이냐면 미성년자도 보세사가 될 수 있어요. 응? 뭐라고요? 미성년자도 보세사가 될 수 있는데, 그러면 미성년자가 막 창고에 창고 운영하면서 막 돈 벌고 5살짜리가 이건 좀 그런 것 같아. 그쵸? 그런데 이건요, 단순하게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보세사 시험 볼 수 있는 거는 미성년자도 볼 수 있고, 그래서 합격할 수 있고 자격이 있어요. 그렇지만 회사는 못 차려요. 일은 못 해요. 그래서 여기는 두 개인데 자격이 있다. 여기 동그라미. 미성년자도 보세사 자격을 갖출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다음 장에 보세요. 이 333쪽. 333쪽에 요건 좀 다른 얘기구나. 근데 여기 참고사항에 보면 이 7호에 좀 더 들어간 게 있는데, 7호에 275조의 2, 275조의 3, 요 두 개, 뭐 여기까지 뭐 다 했느냐. 이 두 개에다가 이게 더 추가된 거예요. 275조의 4. 이 두 개, 끝에 두 개가 뭐냐면 명의대여 행위죄 등과 보세사의 명의대여죄 등이 더 들어간 거예요. 이게 뭔 뜻이냐면 이 운용인의 결격사유라는 거의 부분에 보세사 명의대여 부분도 그렇게 처벌받는 사람도 결격사유가 된다고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 참고사항에 요거 빼야 되겠다. 그렇죠? 보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거는 미성년자도 응시할 수 있고, 그래서 시험에 합격하고 자격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 장에 334쪽에 보시면요. 334쪽에 위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등록이란 말이 있어요. 4번의 등록. 특별히 4번의 사항에 등록 취소 규정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등록을 할 수 없대요. 특별히 이 중에서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115조 1호, 이게 바로 미성년자예요. 쓰세요.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등록은 할 수 없어요. 보세요. 미성년자는 보세사 자격은 갖출 수 있어요. 그렇지만 등록은 할 수 없어요. 등록을 해야지, 관세관장에 등록을 해야지, 그래야지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은 못해요. 그 내용이 더 추가된 거예요. 그 다음 345쪽으로 가세요. 345쪽에 우리 계속 얘기했던 115조 운영인의 결격사유가 있는데, 또한 이 페이지는 볼 게 없지만은 그 다음 장에요. 우리 아까 바꿨던 거 조금 더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275조에 3뿐만 아니라 4가 더 들어갔어요. 보세사 명의대여죄가 여기 더 들어간 거예요. 보세사 명의대여도 아주 큰 처벌 중에 하나인데 빠져있다고 보아서 보완한 거예요. 네. 여기도 보세사 자격 부분에 1호부터가 아니라 2호부터라는 거 바꿔 놓으시고, 그리고 여기 이제 나중에 할 건데 214조에 1항의 세관장은 보세운송업자 등이 그 사이에다 관상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말이 더 들어가야 돼요. 디테일하게 바꿀 게 너무 많아요. 저 다크서클 보여요? 난 며칠 동안 못 잤어요. 347쪽에 저 메뉴에 지정의 결격사유가 있는데, 물론 7월부터 시행되는 거긴 하지만은 국가관세 종합총방 운영사업자가 세상에서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예 그냥 지워둬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또 하나 357쪽 357쪽에 보시면요, 요거는 지난번에 시행령 바뀐 거예요. 이것도 12월에 바뀐 건데, 과징금의 납부기한에 보면 납부기한이 20일이고 천재지변 등이 있으면 뭐 7일이 늘어나고 뭐 그런데 7일이 없어요. 과징금이 이거 자체로 벌인데, 응? 천재지변 등이 있다고 뭐 연장이 되고 이런 말이 안 되는 거야, 그치? 그래가지고 그냥 20일 이러고 끝났다고, 맞죠? 또 385쪽으로 가겠습니다. 385쪽. 385쪽에 보시면요, 요것도 아주 커요. 제가 꼭 시험에 나온다고 했던 바로 유치사유입니다. 유치사유가 하나가 더 추가됐어요. 아우, 골치 아파. 지금도 이미 많은데 유치사유가 하나가 더 추가됐다고. 그래서 마가 하나 더 추가됐어요. 이 박스가 좀 더 길어져야 될 것 같아. 이제 여기니까 국세징수법 제30조, 지방세징수법 제39조에 2. 여기 나오는 게 뭐냐면, 이 국세징수법 규정과 지방세징수법 규정에 가면 여기도 고액 상습 체납자 얘기가 나와요. 우리랑 똑같아요. 1년 2억 똑같아. 근데 어쨌거나 우리 법이 아니라 국세징수법 등인데, 여기 나오는 고액 상습 체납자 규정에 따라서 오히려 누구에게? 오히려 저쪽에서 이쪽에 세관장에게 강제징수나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라는 게 들어갔죠. 이게 유치사유입니다. 근데 처음 본 건 아니에요. 국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오히려 저쪽에서 우리에게 뭔가 강제징수 등이 위탁된 그런 경우. 어디서 봤죠? 쓰세요. 이거는 두 군데 나오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우리가 통관 보류 사유로만 외웠는데, 이게 똑같은 상황이 유치 사유에 들어간 거예요. 이거는 외워야 돼. 맞죠? 유치 사유이면서
통과무료 사유이기도 한 거죠. 왜냐하면 두 개 다 시험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분명히 나옵니다. 두 개. 두 개 중에 하나는 분명히 나올 거예요. 네, 두 개 다 포함이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렇죠? 기억을 하자. 예. 지금 이 전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지금 새로 쓴 것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새로 쓴 거. 네. 그 다음에 397쪽. 397쪽에 보시면요. 밑에 이제 보세운송 부분인데, 보세운송의 그 216조에 1항과 2항만 있었는데, 3항이 하나 더 추가됐어요. 운송수단의 지정. 처음 들어간 거예요. 왜냐면 여태까지는 운송의 통로, 운송기간 뭐 이런 건 정했는데 이제 운송수단을 지정한 거예요. 보세요. 여기 밑줄. 보세운송하려는 자가 운송수단을 정했대요. 아, 저는 트럭으로 옮기겠습니다. 저는 저 차로 움직일게요. 저는 저 배로 갈게요. 그래, 운송수단을 정했다면 정했으면 정한 대로 해야지. 중간에 갈아타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뭐냐면 운송수단을 정했어요. 그러면 그 운송수단을 이용해서 운송을 마무리까지. 운송을 해서 운송을 마쳐야 한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운송수단을 지정을 했다면은 그거를 바꾸지 말고 끝까지 그 운송수단으로 운송을 마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말이 마쳐야 한다입니다. 또 그 다음 페이지 399쪽에 보시면요. 399쪽에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220조 다음에 하나 더 220조에 2가 더 들어가면 돼요. 국장안에서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보세운송의 특례. 특이한 부분인데 214조에도 불구하고 라고 했죠. 214조가 뭐냐면 보세운송의 신고인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뭐 신고를 하거나 승인 신청을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죠. 화주, 보세운송업자, 관사 등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무역선이 소속된 선박회사, 그 선박회사가 보세운송을 할 수 있대요. 뭔가 보세운송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 더 늘어나는 거예요. 화주, 보세운송업자, 그리고 관사 등이 아니라 국제무역선이 소속된 선박회사, 여기가 원한다면 이것도 국제무역선으로 보세운송을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보세운송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늘어났다는 거야. 그러나 항상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선박회사는 보세요.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그랬죠.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뭔가 좀 특이한 상황에서는 보세운송의 범위를 좀 더 넓힌 거예요. 어쨌거나 선박회사가 보세운송할 수 있는 그런 예외가 더 들어갔다. 그 다음 403쪽에 보시면요. 403쪽에 그 위쪽에 아까 했던 거네요. 그렇죠? 214조의 1항에 세관장은 보세운송업자 등이 그 사이에 관상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아무래도 관성 고시를 보라는 그런 얘기 같아요. 네. 또 이 밑에 보시면요. 403쪽에 밑에 보시면 여기 이제 보세운송업자 등도 과징금을 내야 되는데 이 과징금 부분이 다 개정이 되면서 7일이 여기도 없어진 거죠. 그죠? 네. 그 다음 418쪽으로 가겠습니다. 418쪽. 418쪽에 보시면요. 예, 여기에 233조에 2에 한국원산지정보원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말만 바뀌었어요. 보세요. 이것도 뭐 더군다나 7월이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많은데 정보원이 원산정보원, 원산정보원 이렇게 바뀌었어요. 똑같네. 그죠? 정보원이 너무 줄여놨다 그래가지고 원산지 정보원 이렇게 바뀐 거예요. 예, 요것만 보시면 되겠고 요 다음 장도 다 똑같네요. 그죠? 원산지 정보원 이렇게 바뀐 거예요. 예. 그 다음
429쪽에요. 네, 429쪽에 429쪽에 보시면은 중간에 참고사항이 있는데 뭐 계속 얘기하네요. 네. 예, 과태료 부분이 이제 하나씩 더 뒤로 밀렸다고 그랬죠? 그래서 4항이 아니라 여기 이제 5항으로 바뀌었어요. 예. 이런 건 뭐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 430쪽에도 또 마찬가지인데 430쪽에도 그 그때 유통기록 관리지도 그 박스의 끝에 277조 사항이 5항으로 바뀌면 되겠습니다. 438쪽에 보시면은 위쪽에 법의 242조인데 요 페이지는 바꿀 게 없지만은 그 다음 장에 보시면은 그 이어지는 내용의 끝에 부분에 보세운 소장 등의 명의대여 금지 부분에 이게 똑같은 거구나. 224조의 1항에 세관장은 다음에 관상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말이 더 들어가야 되고요. 밑에 거 또 앞에 거 바뀌어가지고 또 해놓은 거예요. 네, 밑에 보시면은 수능품의 제주자가 언급된 규정 뭐 내용은 같은데 이렇게 이제 구조가 바뀌었죠. 예, 요 세 사람이 앞에 첫 줄에 있다가 이렇게 각호로 바뀐 거예요. 예. (443쪽으로) 가겠습니다. 요번에 법이 바뀌면서 1월에 바로 시행되는 거, 그리고 3월에 시행되는 거, 7월에 시행되는 거, 내년 1월에 시행되는 게 있는데 이게 유일하게 3월에 시행되는 게 이거예요. 9급 수험생들은 안 봐도 돼요. 그러면 물품 등의 손실이 발생, 물품 등으로 바뀌었는데 분명히 이거는요. 물품 말고도 무슨 포장재 뭐 이런 것들도 손실이 있을 때 보상한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기준 다음에 대상 및 뭐 그런 것들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아마 시행령 개정되면서 내용이 추가될 것 같아요. 445쪽으로 가겠습니다. 아주 큰 게 또 하나 바뀌었는데 445쪽에 보시면요. 저 메뉴에 검사 장소라는 거 있잖아요. 거기 이제 1항과 2항은 그대로 있는데 3항이 아예 삭제되었습니다. 검사 수수료 부분이 없어진 거예요. 사실 제가 생각해도 좀 웃긴 얘기긴 해. 아니 검사 수수료 뭐 이런 걸 받냐, 그쵸? 요즘에 뭐 이런 거 받는 건 너무 그리고 검사는 그 세관이 뭐 우리나라 뭐 그렇게 뭐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검사로 가는 거는요 뭐 금방 가거든요. 근데 이거 수수료를 일일이 받는 거는 좀 그렇다 싶었는데 이게 없었어요. 분명히 이제 시행규칙 78조도 분명히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아직 뭐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 밑에는 해놓지 않았지만 뭐 사실 마음속에는 이렇게 거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어놓으세요. 예, 그어놓으시고 찢어버려. 하면 되겠고. 그리고 그 페이지 밑에 보시면요. 여기도 이제 망이 있어요.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있는데 정보 시스템 이렇게 바뀔 예정입니다. 예. 그 다음 476쪽 476쪽에 보시면요. 법에 264조에 10이 있는데 여기 476조 밑에다가 추가시켜놔야 되는데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따로 좀 해놨어요. 264조의 11 내용이 뭐래요? 마약류 관련 정보의 제출요구. 요거는 바로 시행되는 거니까 알아두셔야 됩니다. 엄청 많은 내용이 한꺼번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주어는 관성장이에요. 관성장은 요걸 하기 위한 거예요. 마약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마약류는 좋은 게 없습니다. 무조건 차단해야 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관계중앙행정기관회장에게 자료 가져오세요. 마약을 처단해야 되니까 하면서 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예요. 이거 관성장은 마약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관계중앙행정기관회장에게 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요구할 수 있냐면 범죄 사실
범죄 사실, 어떤 사람이 어떤 마약을 해서 어떻게 처벌됐는지 범죄 사실,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게 뭐냐면요, 여기 마약류 통합정보라는 게 사실은 이런 거거든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보고받거나 통지를 받은 그런 정보를 말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보고받거나 통지받은 정보, 이런 것들도 관성장이 요구하면 중앙정기관회장이 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국경에서 마약을 잘 관리하려고 이번에 내용을 많이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국제우편물, 이것도 체크를 해야 되겠네, 그렇죠? 예, 마약과 관련된 국제우편물에 관한 정보도 달라면 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달라고 하면 줘야 되는데 중앙정기관의 장은 무조건 줘야 돼요.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러니까 관성적이 달라고 하면 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479쪽에 아래에다가 추가시켜 놓으면 좋겠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479쪽 아래에다가 이런 내용을 추가시켜 놔야 돼요. 제 266조의 2, 마른 위치 정보의 수집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결국 마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는 둘이 나왔네요. 관성장이나 세관장. 그러니까 앞에 거에는 오히려 관성장 한 명만 나오니까 거기 관성장, 세관장 둘이 나오면 오히려 틀리는데, 이건 둘 중에 하나를 빼도 틀리진 않아요. 그렇죠? 이런 게 오히려 편한 거야. 근데 앞에 거는 오히려 주의를 해야 되겠어요. 241조 1항 및 2항이라는 게 이거예요. 1항이 정식 신고, 수입 신고 하는 경우고, 2항이 신고를 생략하거나 관성전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는 거,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신고 규정을 위반해서 수입하는 마약류의 위치정보, 보세요. 마약류죠. 위치정보는 마약류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는 거예요. 누가 할 수 있다고요? 수집하는 거 정보 수집? 관성장이나 세관장이 할 수 있다고요. 사망에 보시면은 뭐 그 밖에 위치정보 수집 대상 물품의 구체적 범위, 이런 것들은 관성장이 정한대요. 그러니까 마약류 관련된 고시도 나오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벌칙 부분에 482쪽에 보시면요, 이것도 7월 시행이니까 구급수험생들은 필요가 없는데, 여기 나오는 그 망이 다 시스템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여기 2항에 보면 국가관세 종합청방 운영사업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요 아예 없었기 때문에 여기 다 없어지고 그냥 전담서 중개 업무만 남았어요. 요번에 만약에 3월에 시험이 나온다 하더라도 국가관세 종합청방 운영사업자 이야기는 안 나올 거고, 전담서 중개사업자 중심으로 분명히 낼 거예요. 출제자가 생각이 있다면요. 예. 그리고 3번에 보면요, 여기 살짝 보시면 끝에 국가관세 정보망 운영사업자는 없어졌지만은 그 자리에 꿰차고 들어간 것이 한국관세정보원이에요. 바뀐 게 아니라 아예 다른 게 들어간 거예요. 한국관세정보원으로 이 부분은 바뀌었습니다. 또 하나, 그 다음 장에 보시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망이 시스템으로 바뀌면 되고, (489쪽) 이건 이제 단순 오타인데, 이건 이제 이건 법 개정과 관련이 없는 거예요. 여기 이제 가운데 표에 타인에 대한 명의대여죄가 아니라 명의대여 행위죄입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냐면, 예전에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만 처벌이 됐는데, 이제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이 다 처벌이 되기 때문에 표현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490쪽 거의 다 했습니다. 490쪽 보시면요, 490쪽에 아이고 이렇게 복잡하냐,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이렇게 살짝 바뀐 게 있는데, 왜 12조가 12조 1항으로 바뀌었냐면, 12조가 항이 없었는데 항이 여러 개가 됐으니까 그 중에서 보관기간 부분이 1항이거든요. 그리고 뒤에 거 내용은 똑같고, 여기도 217조가 나오면 이 과태료인데, 과태료는 항상 하나가 더 뒤쪽으로 밀려요. 5항이면 6항, 5항이면 6항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12조 보니까 12조의 제목이 신고서류의 보관기간이 아니라 장부 등의 보관이죠. 네, 물론 12조 여기서 이제 12조도 특별히 12조도 여기 제 1항이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도 기간 얘기가 나올 거예요. 기간 얘기. 기간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그때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처해질 겁니다. 예. 그 다음에 그 다음 장에 보시면요. 아유 이게 복잡하네. 네. 사항에 보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2호부터 4호까지가 아니라 2호 또는 3호라고 볼게요. 2호 또는 3호. 근데 뭐 이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 과실인 경우까지 시험에 나오기는 좀 어려울 텐데 어쨌거나 중요한 게 있어요. 1468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1468번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거부라는 표현, 거짓보고라는 표현, 1천한 거짓보고는 거부합니다. 이렇게 외우는데 전혀 맞지 않는 암기식이 되었어요. 거짓보고, 거부라는 표현이 여기도 남아있고 이 네 개가 삭제되면서 다른 데로 갔어요. 그래서 다음 장 보시면요. 일단은 요 암기식은 지워주세요. 암기식은 이제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장 시험에 나오기 어려운 게 됐어요. 그래서 2호 있죠. 1호는 어차피 없었는데 삭제됐는데 2호 있죠. 2호가 새로운 첫 번째 게 됐기 때문에 이거를 꼭 외우세요. 여기 별표. 입항보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출항허가를 거짓으로 받은 사람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first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온다면 분명히 이게 나올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4번, 6번, 8번이 다 삭제되었는데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4개가 모두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바뀝니다. 금액도 달라지고 벌금도 과태료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493쪽에 가보시면은 493쪽에 그 중간에 2항 다음에 3항이 더 추가되고 3항부터는 하나씩 다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2억 원 이하의 과태료, 그리고 바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넘어갔는데 중간에 아까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1468이 빠지면서 하나, 둘, 셋, 넷, 열로 다 들어간 거예요. 바로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첫 번째 걸 외우세요. 됐죠? 읽어보세요.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 진술하거나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 사실은 시험에 많이 나왔던 표현이에요. 저거는 여태까지 계속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계속 나왔었거든요. 엄청 나왔었어. 근데 저거는 이제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외워야 된다. 그렇죠? 분명히 또 나오면은 이거는 이제 이번에 처음 들어갔기 때문에 2호, 3호, 4호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1호는 무조건 외워야 돼요. 예. 됐고 그 다음에 494쪽에 여기는 뭐 이제 숫자 바꾼 거구나. 그죠? 500만 원의 과태료를 이제 사항에서 5항으로 바꾸는데 500만 원의 과태료가 하나가 더 추가됐어요. 보시면은 한국관세정보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도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는데 이거는 7월 달에 시행이 되는 거예요. 9급 수험생들은 안 해도 되고 7번 보시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또 5항도 여기 6항으로 바뀌면 되고요. 네. (496쪽에) 있는 여기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6항에서 7항으로 바꾸면 되고 신고 필증 보관하는 것도 보관하지 아니한 자도 12조에 이제 3항까지 있으니까 12조를 위반이 아니라 12조 1항을 위반 이렇게 바뀌면 될 겁니다. 그 다음 장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좀 더 자세하게 적어놨네요. 그죠? 예. 장부 등의 보관 제 1항을 위반하여. 그죠?
근데 여기 중에서도 이게 중요한 게 1항 전체가 아니라 이 중에서 특별히 신고 필증 보관하지 않은 거 이건 그대로 남았는데 신고 필증을 우리가 신고 일증 이렇게 외우고 있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신고 필증 보관하지 않은 겁니다. 예. 그 다음 장에 보시면요. 예, 역시 7항이 8항으로 바뀌었고 됐네요. 자, 뭐 그렇게만 바뀌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 장에 499쪽에 보시면은 277조의 3에 아이고 뭐 이렇게 복잡해. 116조의 1항 6항 또는 116조의 6, 10항 그랬는데 뭐 좀 복잡하지만은 결국 뭐 그냥 116조와 그 관련된 그 비밀 유지 의무 위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과세자료 제출과 관련된 비밀 유지 위반과 비밀 유지 의무 위반과 이 비밀 유지 규정에 대한 의무 위반을 구분을 좀 해야 돼. 예. 그 다음 장에 500쪽에 보시면요. 양벌 규정에 나오는 건데 양벌 규정에 있는 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국정망 운영사업자 있죠. 이 사람이 이제 조만간 없어질 예정이니까 저건 이번 국시험에도 분명히 안 나올 거예요. 네. 됐습니다. 531쪽 뭐 말하기도 좀 민망한데 531쪽에 있는 내용들은요 다 보세요. 망이 다 시스템, 망이 시스템으로 바뀐 것들 그런 것들이 쭉 나와 있는 거예요. 도대체 몇 군데야? 아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군데 그냥 그쵸? 9군데를 바꾸면 돼요. 7급 하신 분들은 9군데를 다 바꿨는지를 보시고 체크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장에도 망이 역시 시스템으로 바뀌었고요. 그 밑에 표에도 세 군데나 망이 시스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저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533쪽에 있는 국가세 종합정방 운영사업자는요 전체적으로 이제 세상에서 없어졌어요. 이제 7월에 시행되는 거긴 하지만은 구급 시험을 낼 때에도 상당히 부담이 될 겁니다. 예. 그 다음 장도 전체 다 지우시면 돼요. 예. 그 대신 들어간 것이 327조의 2인데요. 한국관세정보원의 설립이라는 겁니다. 원산지 정보원과 다른 거예요. 한국관세정보원이라는 게 새로 들어갔는데 그것도 7월에 시행이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관세정보원 설립을 하는 게 관성장도 아니고 뭐 누구래요? 정부는 그랬죠. 정부가 뭔가 이 정부가 관세정보원을 설립한대요. 앞에 있는 원산정보원과 비슷하게 그 성격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수재 설립 등기를 하면서 세웁니다. 그런 얘기예요. 관세정보 시스템의 운영과 관리를 하는 거를 관세정보원이 한대요. 원래는 이제 일반 기업에게 맡겼는데 이걸 이제 관세정보원이 다 도맡아서 하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관세정보원장은 관성장이 임명한다. 이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7항에 보시면은 맨 끝에 수익사업을 또 할 수 있대요. 돈벌이도 할 수 있다. 또 관세정보원이 아닌 자는 그 유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대요. 7월에 시행되는 거니까 7급 수험생들은 보시고요. 535쪽에 전자무서 중개사업자 얘기가 나오는데 이 페이지에선 또 볼 게 없지만은 그 다음 장에 보면요. 행정제재가 있는데 전자무서 중개사업자의 행정제재에 보시면은 6호가 4호와 5호 사이에 새로운 5호가 들어갔어요. 관성장의 시정명령을 그 정해진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니까 관성장이 이 전자무서 중개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규정이 8항에 들어갔나 봐요. 근데 그거를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도 행정제재를 한다는 거예요. 지정을 취소하거나 또는 업무정지를 시킨다. 그런 얘기예요. 그 시정명령이 뭔지 한번 봐야 되겠네요. 그 다음 장에 보시면요. 537쪽에 보니까
복잡하네. 그죠? 여기 7항은 일단 7월에 시행이 되는 건데, 관성장은 전자문서 중개사업자에게 매년 업무 보고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들어가는데,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요건 이제 바로 들어간 건데요. 바로 시행이 되는 건데, 이게 시정명령이네요. 관성장이 전자문서 중개사업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대요. 근데 그 6개월 이내에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시정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때는 행정제재, 시정의 취소 등이 이루어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좀 구분하셔야 하는데, 7항은 7월부터 시행이지만은 8항과 9항은 즉시 시행이거든요. 그래서 8항, 9항은 또 구급선생들도 다 보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 페이지에 그 위쪽에 과징금 부분이 그 시행령 규정으로 좀 바뀌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20일만 남기고 나머지 7일 부분은 다 삭제되어야 됩니다. 과징금 납부 기한은 20일밖에 없어요. 천재지변 등의 경우에 연장이 되는 규정이 삭제되었다. 538쪽에 보시면요. 538쪽에 원래 우리 과징금 부과 대상이 총 하나, 둘, 셋, 넷이었는데 7월부터는 요 사람은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도 삭제가 됩니다. 뻔하게 분명히 요 사람 중심으로 구급이든 7급이든 요 사람 중심으로 분명히 과징금 규정이 나올 거예요. 밑에 327조의 사회도 망이 다 시스템으로 바뀐 거고, 밑에 이 국가관세정보원 운영사업자 세상에 없어졌는데 요 사람 대신 들어간 것이 관세정보원이 더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539쪽에 539쪽 네, 진짜 거의 다 했네요. 네. 여기도 역시 운영사업자가 빠졌네요. 네. 그 다음에 542쪽에요. 542쪽에 사후관리 위탁 부분에, 이건 뭐 우리 아까 법의 108조 하면서 했던 부분인데 여기 참고사항으로 집어넣는 것 뿐이에요. 예. 용도세율을 정받거나 거기서 이제 83조 1항 단서, 예, 용도세율 정 신청을 생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했죠. 용도세율 정 신청을 생략하는 것들은 사후관리도 받지 않는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또 여기 330조에서도 여기 5호에 보면 운영사업자가 빠지고 관세정보원의 임직원 이렇게 바뀔 예정입니다. 예. 그 다음 장에 있는 것도 역시 똑같은 부분을 그렇게 바꿔놓은 거고, 여기 이제 고액선체납자 이 부분도 표현이 좀 바뀌었으니까 등잘 하나 더 추가해 놓으시고, 그래서 이 부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관세정보원의 임직원 이 정자를 좀 외우면 좋겠는데,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이 공무원 의제하는 그 암기식에 제가 국가관세 종합정보망에서 종자, 그리고 전자문서 중개사업자 중자 따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 종을 지우고 정으로 바꿔놓으세요. 암기식도 조금 바꿔놓으면 되겠습니다. 저 정은 관세정보원이에요. 관세정보원. 됐네요. 다 했네. 만화에 적어요. 아이고, 제가 원래 이거를 할 때 1시간이면 다 했었는데 오늘 2시간 걸렸어요. 조금 많았어요. 근데 뭐 짜잘한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사실 좀 큰 것들 몇 개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잘 외워두시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